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쿨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캐논의 200D 카메라, 이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리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일이 이런 사용 방법이나 뭐 이것들은 뭐 어떻게 저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 입장에서 이 카메라를 쓰고 난 다음에 이 카메라가 사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카메라인지, 혹은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도 하더라도 이 사진을 배우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그런 카메라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카메라를 제가 한 2달, 3달 정도 열심히 써봤어요. 써보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여기 보이시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막 이렇게 까는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까방권을 어떻게 이 카메라를 쓰면서 지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적절한 예제 사진이 있으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0D 같은 경우에는 DSLR 카메라로 50만원대, 지금 50만원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카메라죠. 물론 이 200D 버전 2가 나왔습니다. 버전 2, 마크 2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마크 2 나오기 전에 있던 거고, 아마 마크 2도 요거보다 조금 나으면 나았지 모자라진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아무튼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50만원대에서 전문가가 사용하기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런 등급의 이제 그 카메라를 써본 적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가지고 이 카메라가 도대체 이 비싼 카메라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느끼면서 피부로 와닿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고급 기종에 비해 가지고 이 50만원대 카메라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단점 먼저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러면은,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툭툭 찍을 때, 보통 고급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대놓고 그냥 두두둑 이렇게 찍으면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팍팍 찍히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버퍼라 그러죠. 그런 버퍼가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장만 넘어가도 얘가 이제 찍히는데 한 1초씩 걸리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카메라가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기 전에 임시 저장소, 굉장히 빠른 메모리에다가 먼저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 순서대로 메모리 카드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 임시 저장소 그 버퍼가 꽉 차면은 이 메모리 카드 속도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지만은 그 저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찍히는데 이제 바바박 이렇게 찍고 싶지만은 빡 이렇게밖에 이게 찍을 수가 없다. 이런 점이 이 50만원대 카메라와 비싼 카메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비싼 카메라일수록 버튼이 많고 뭔가 이게 크고 막 이래가지고 다루기가 훨씬 더 불편하고, 전문적인 어떤 뭔가 이렇게 카메라를 굉장히 잘 알아야지 될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써보면은 전문가용, 그러니까 좋은 카메라일수록 한 기능에 하나의 버튼을 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러면은, 다이얼이 앞에 한 개밖에 없어요. 앞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다이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옛날 그 EOS 5 때만 해도 있었던 뒷다이얼도 여기는 없어요. 뒷다이얼이 원래 있어가지고 다이얼이 여기서도 하나 돌리고 앞에서도 하나 돌리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하나는 조리개, 하나는 셔터 스피드,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막 이게 조작이 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 다이얼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 셔터 스피드에서 그 셔터 스피드를 조정할 때는 이 앞 다이얼을 쓰다가 조리개를 조정할 때는 버튼을 하나 누르고 이 다이얼을 돌려야 된다든지, ISO는 또 다른 버튼을, 뒤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또 매뉴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바로
잡아가지고 ISO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조리개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이런 것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전문가용 카메라는 이게 아무리 뭐 의리의리하고 막 비싼 거고 다 상관없이 조리개, 셔터 스피드, 그리고 ISO는 굉장히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각자 독립된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게 빠졌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단점입니다. 네, 단점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자면은 사진의 품질,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만들어 놓는 이 사진의 품질, 특히 번들 렌즈죠. 번들 렌즈 포함해가지고 50만 원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번들 렌즈와 이 카메라 자체가 만들어 놓는 이 사진의 품질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해요. 물론 이 캐논의 이 사골 특징, 이러면 또 막 그러겠지만 아무튼 이 사골의 특징 때문에 약간 그 개조,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후달린다 이런 감이 있겠지만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다이나믹 레인지 개념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상이 없고, 또 이런 작은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에서는 훨씬 더 안심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는 화질이 좋다. 이게 이제 장점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50만 원 주고 이거 살 거면은 다른 거 사지, 저거 사지, 왜 이거 샀냐, 막 이런 뭐 그 흉악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그런 거 들었을 때는 그냥 뭐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자꾸 듣다가 보면은 그럴 거 그랬나, 이거 괜히 샀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카메라에 정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거 버리고 또 다른 거 사야 되죠. 이렇게 그런 장비병에 시달릴 수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이거 봐라, 하얀색 이쁘지 않냐, 이렇게 하얀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 어떤 전문가가 너는 왜 그런 카메라 쓰냐, 뭐 전문가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꼰대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그런 카메라 쓰냐 막 이러면은 하얀색 이쁘잖아요, 이러면은 끝납니다. 거기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이 까방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얗고 이쁘다. 그리고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봤을 때도 이런 카메라, 예쁜 카메라 같은 경우에 한번 들고 다니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는 아니겠지만은 우리 와이프만 해도 이 카메라 보자마자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독특한 색깔에서 오는 까방권이 1차로 있고, 두 번째로 사진의 화질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좋은 그런 빛의 조건에서는 다른 어떤 아주 비싼 카메라와 거의 차이가 나지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량이 조금 어둡다고 하더라도 이 번들 렌즈, 이게 그 렌즈도 많이 어둡죠. 그 광량이 그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그런 성능을 보여준다. 물론 노이즈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50만 원대에서 이 정도 방어면은 굉장히 훌륭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는 인터넷 활동에서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그 사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그 어두운 환경에서 그 번들 렌즈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물론 이거를 대형 인화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티가 많이 나겠지만은 후보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초보라고 해가지고 후보정을 나중에 고수가 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시면 안 되고, 사진의 시작은 항상 이 세 가지의 박자, 그러니까 촬영에 관한 모든 기술, 그리고 후반 작업에 관한 모든 그런 것들, 뭐 후보정부터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여줄 건지나 모든 것들, 그리고 왜 사진을 찍는지, 사진 이론에 관한 것들, 이거를 세 개를 같은 이해할 수 있는 그 처음 단계에서부터 골고루 그렇게 실력을 쌓아 나가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뭐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이 까방권을 나름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야외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 촬영을 많이 해봤어요. 특히 아까 보여드렸듯이 밝은 환경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는 전문가 카메라 못지않은 이런 디테일,
선명도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고, 이거 번들 렌즈거든요. 그 번들 렌즈라도 충분히 이 정도 디테일을 가질 수가 있고, 특히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광량이 좋을 때 이 카메라의 그 사진 성능의 극한까지 밀어붙인 거죠. 다른 모든 거는 완전히 좋은 상태에서 이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도 나름 쓸만한 수준의, 거의 전문가용 수준에서 걸맞는 그런 수준의 사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50만 원대에서는 나름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처음 배우거나 입문을 할 때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기종이다. 왜냐하면은 조리개, 물론 이게 조금 불편한 점을 감수하더라도 이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요런 거를 모두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한 그런 점입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있다면은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광학식 뷰파인더, 여러분들 뒤에 있는 이 광학식 뷰파인더가 없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야경을 촬영하거나 뭐 별 사진 같은 걸 촬영할 때 그런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조금 그 구도 잡는다든지 이럴 때 그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얘는 이제 광학식 그 뷰파인더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맨눈으로 보는 것과 거의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구도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게 또 이 50만 원대의 DSLR을 선택하는 장점 중에 하나겠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카메라를 직접 조작하면서 약간의 이제 불만 사항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뒤에 보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삼각대에 붙일 수 있는 그 퀵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붙이면은 뒤에 있는 이 배터리랑 그 메모리 카드를 넣는 슬롯이 있거든요. 이 슬롯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걸려가지고, 이 백플레이트에 걸려가지고, 이게 다 제껴지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열려요. 그래서 배터리를 뺄 수도 없고, 메모리 카드를 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백플레이트를 다 빼본 다음에, 다시 이걸 열어가지고, 메모리 카드라든지 이걸 교환을 하고, 배터리를 교환하고, 다시 이 백플레이트를 잠궈야 된다. 그런 어떤 단점이 좀 있어요. 이게 아마 마크2가 나왔으면은 백플레이트를 이렇게 열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열어가지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장 그 플래시가 있거든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장 플래시가 있는데, 이 내장 플래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간단하게 사용할 때 생각보다 유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이게 뭐 여러분들 이제 기술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이 낫다, 그런 점이고, 또 이 가격대 50만 원대에서는 보기 드물게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조리개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보고 누르면은 화면이 탁 어두워지는데, 그냥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어두워지면서 앞뒤의 공간을 보면은 이게 그 내가 조리개를 F8로 했을 때 어디까지 초점이 얼추 맞는지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50만 원대에서는 나름 이런 그 버튼까지 달려있다, 이 전문가용 이런 버튼까지 달려있다, 이런 점이고, 이 번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구면 숫자가 좀 있습니다. 숫자가 좀 있고 주변부의 화질이 썩 좋지는 않아요. 썩 좋지는 않지만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진을 무리 없이 좋은 품질로 촬영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거든요. 또한 여기 스테빌라이저라는 게 있어가지고 손떨림 방지 기능이 되는데, 이게 그 믿을만한 그런 수준이냐 하면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을만하고 짐벌 들고 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뭐 없는 것보다 낫다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초점을 이제 자동 수동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번들 렌즈 가격을 보자면은 이 번들 렌즈의 선택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물론 이 EF 마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렌즈도 나중에 추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하겠죠. 또 캐논이라는 어떤 브랜드 네임, 가장 그 모든 사람들이 모를 수 없는 그런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소리로부터 또 그 쉴드를 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있죠. 네, 이렇게 이 캐논 200D
200D를 가지고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뭐 동영상 기능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기능도 많겠죠.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전문가, 영상 전문가한테 이제 맡기고 나는 이제 사진만 오늘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니 6400을 한번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즐겁고 재미있는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쌓이는 사진 속에 있어도 괜찮아. 그 먼지를 털어내지 않아도 돼. 무거운 등짐은 짊어지며 나는 생각해. 카메라를 둘러매고 길을 나서네. 가슴을 고동치게 하는 날카로운 셔터 소리. 언젠가는 사진 속의 무언가가 너에게 들려줄 거야. 그건 세상으로부터 오려는 한 조각 이야기. 그건 세상으로부터 들려온 내 안의 세계. 세상 누군가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그곳에 짙푸르게 박혀 빛나는 별을 생각해. 내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야. 그 목소리를 들어봐. 언젠가는 사진 속의 누군가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